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가세 때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공제, 불공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제 거래처한테 1차적으로 사장님들이 이거를 한번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제가 받는 편인데, 어떤 사장님들 보시면은 이거 세금이 작게 나오는지는 알아요. 이걸 공제로 바꿔놓으면. 그래서 다 공제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면세도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세금이 없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공제, 불공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부터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과 사업용 복지카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용 신용카드 기준으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기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기별로 조회를 하는 편이거든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이제 분기별로 나눠져 있으니까는 저는 분기별로 하는 편입니다. 자, 해당되시는 분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 여부의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하기 누르시면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공제 여부 결정에 공제로 체크된 데가 있고 불공제로 체크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이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한 거지 이게 정확하다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승인 일자 옆에 박스 하나 보이는데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 사용 내역 전체가 체크가 되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만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그 사용 내역에 해당되는 줄에 가서 옆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공제 여부 결정에 가보시면 이제 그 박스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공제, 불공제 기계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본 거고, 이제 공제 항목이 뭔지, 불공제 항목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홈택스 위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신고나 뭐 어떤 걸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론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홈택스의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는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 건별 매입세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화면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매입세 공제 대상 여부, 세금 계산서 수치 여부 등을 확인 후에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세청이 대강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거는 본인만이 알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를 공제, 불공제 설정을 변경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세금 계산서 수치 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용역을 제공받고 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고 카드로 결제를 하겠죠.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내역에 그러면 중복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불공제 처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금액 자료는 각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개별 사용 내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국세청이 금융기관은 아니고 신용카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내역에 대한 거는 그 신용카드사나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전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이 모른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그 신용카드사나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카드사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자료가 일부 누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각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인일자가 매월 말인 경우 다음 달에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매번 저도 느끼고 있는데 30일이나 31일 날 결제한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가세 신고 거의 2번 하시니까 6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이나 30일 날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부가세 공제 받을 만한 금액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꼭 그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빠졌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시 유의사항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클릭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입 내역 제공 범위를 일단 보시게 되면 사업용 카드 등록일이 포함된 월의 1일자 거래부터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내가 1월 중순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는데 이거는 다음 달 2월 가야 조회가 되고 내가 1월 중순에 등록을 했다 그래도 1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부가세 신고 대상 매입 내역 제공 개시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팝업으로 뜨죠. 며칠날 우리는 뭘 제공하겠습니다. 며칠날 카드 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팝업이 뜨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거의 12일경에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부가세 신고는 12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입세 공제, 선택 불공제, 당연 불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아까 옆에 보시면은 공제 여부 결정 옆에 비고 있죠? 비고에 보시면 선택 불공제도 있고 면세도 보이고요. 당연 불공제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입세 공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매입세 공제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선택 불공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내가 불공제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두 부분은 내가 공제였다라도 불공제로 바꿀 수는 있는 거고요. 불공제였다라도 공제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당연 불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불공제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로부터,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는 그 간이가세자 및 그 면세사업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 불공제로 들어가고, 이거는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불공제 그대로 두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나오는데 통신, 가스 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사업자와 거래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중복 공제 우려가 있어서 선택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신이나 가스 요금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를 예전부터 계속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러면은 사업용 신용카드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세금계산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 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내가 증빙이 2개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자체 내에서 이거는 선택 불공제로 내가 집어넣었다 이 말이니까는, 자, 내가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도 받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러면은 공제로 바꾸면 안 되겠지요.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렇게 선택 불공제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이 이제 공제로 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와서 선택 불공제 업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불공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돼서 우리 국세청은 이렇게 선택 불공제로 넣어놨다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뒤로 가보시게 되면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해가지고 보시면 스포츠, 레크레이션, 뭐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뭘 배우고 싶고 뭐 활동을 해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지, 이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라서 일단은 그 국세청이 이거는 불공제 처리해놨으니 그 세세한 부분은 네가 판단을 해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가공식품, 도매업, 그리고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뭐 경마, 도박 뭐 이런 거겠죠. 당연히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죠.
자, 뒤에 가서 의복 소매업 보시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국세청은 선택 불공제 업종에 넣어놨지만, 내가 만약에 그 옷 도소매를 하는데 여기서 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제로 나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사용한 부분이 사업과 관련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그 선택 불공제된 부분을 공제로 네가 바꿔라 하는 부분이 선택 불공제라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 철도 운송업, 뭐 시외버스 운송업, 뭐 여객 운송업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공제입니다. 자, 뒤로 또 가보시면 금융보험업,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다 공제로, 거의 다 공제로 처리하시던데, 보험이나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내역에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기계적으로 카드 회사에서 기계적으로 그걸 분리를 하기 때문에 11,000원을 결제했다면 거기에 10,000원은 공급가액이고 세액은 1,000원이다 이렇게 무조건 그냥 분리를 해버려요. 그게 면세인지 과세인지 그거는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눠버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도 한데, 금융보험 영역이나 좀 이따가 설명드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가세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자동차 보험, 뭐 본인 생명보험, 이거는 뭐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라서 무조건 불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보험료도 다 면세기 때문에 다 불공제입니다. 또 뒤로 가보시면 도서관, 뭐 경기장 운영업, 뭐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뭐 골프장 다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접대를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는 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갖는 거니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이 되더라도 접대성 경비는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용, 미용실, 그리고 목욕탕 이런 데 당연히 안 되겠죠.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런 국세청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회식대, 음식점업, 카페, 수산, 청과, 정육, 마트, 편의점 등이 있겠죠. 자, 고용 없는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식대 이런 거는 거의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식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서 이렇게 식대 10만원, 앞으로 2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비과세로 이렇게 빼는 경우 있죠. 급여에서 10만원 비과세로 공제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한 식대는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직원이 있는 경우 금액 좀 큰 거 있잖아요. 회식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접대비성 식대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거래처하고 밥 먹은 거 이런 거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말 식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요. 다만 그 종업원이 주말에 일할 수도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식대 제공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산, 청과, 정육점 이거는 다 면세입니다. 세금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자, 마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관련 여부를 따져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판단해서 공제, 불공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거래하는 음식점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데 가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같은 마트를 갔더라도 이거를 식당에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먹을 건지에 따라서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로 가셔서 차량 및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되는 차량인지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인지에 따라서 그 부대 비용도 같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갈립니다.
자, 공제되는 차량의 종류라고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땡땡땡땡 뭐 부가세 공제 가능 뭐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게 검색이 가능하니까는 그거를 먼저 검색하셔서 내 차량이 공제되는 차량인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인지에 따라서 그 차량을 살 때도 이미 그 공제되는 차량입니다,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공제되는 차량이면 수리비, 유류비, 주차비, 렌트료, 통행료 다 됩니다. 다 되고 내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다 이러면 다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통행료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또 보셔야 되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거의 면세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 조건이 있죠. 내가 공제되는 차량을 가지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 그 통행료는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보시면 뭐 신공항 하이웨이, 천안 논성 고속도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내가 주로 이용하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해서 그 금액이 크다 이러면은 그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매번 발행이 되니까는 뭐 번거롭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지 그거를 매번 부가세 때 이렇게 확인해서 공제하기 어려우니까는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택배랑 우편요금이 있는데 택배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그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뭐 소포, 등기, 우편은 불공제고요. 택배는 또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택배는 됩니다. 자, 편의점 택배비 공제 가능합니다. 자,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공제입니다. 지하철, 시내버스는 면세고요. 아까 그랬죠. 부가세가 없는 게 있다고. 그게 면세고요. 택시,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상 그냥 불공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 전세버스, 대절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고 티머니, 이비카드, 로카, 모빌리티 다 불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한번 보시게 되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 이거는 당연히 불공제겠죠. 자, 결제 대행업체 관련 보시면 NHN 사이버 결제, KG 이니시스, 카카오페이, 나이스 페이먼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 피지사, 그러니까 결제 대행사니까 이거를 뭘 구매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매했는 내역은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여기에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이거 내가 사무실에 갖다 놓을 거다 이러면 공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샀는데 집에 갖다 놨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는 요거는 본인 책임 하에 이렇게 판단해서 공제, 불공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골프, 여행사 그냥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땡땡 개발 주식회사 이거는 거의 불공제일 거고요. 그리고 면세 관련 병원, 서적, 수도요금, 금융보험 영역, 그러니까 보험료죠. 자동차 보험료 이런 거 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토지 매입, 그리고 농수산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무관, 해외 사용액. 해외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업무 무관도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 또한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애완동물 관련, 그리고 약국, 결혼식, 학원비, 가사 관련 임차료, 그리고 미용실, 공연, 목욕탕, 놀이공원, 쇼핑, 화장품, 담배, 면세, 골프 관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내가 사업과 관련할 수도 있죠. 애완용품, 애완동물 관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완동물 샵을 한다 아니면 애견 카페를 한다 그러면 애완동물 관련 매입이 사업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게 면세라면 면세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던 없던,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었기 때문에 면세는 무조건, 면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 업종 중에 내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면 이제 공제로 가는 거고,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면 불공제로 가는 겁니다. 간이가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용역은 불공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도 또 4,800 이상 되는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간이가세자 있죠. 요분들에게서 또 발행받은 거는 또 공제가 가능하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아까 설정되는 걸 봤죠. 무조건 불공제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용카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불공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부가세 신고부터는 사실은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이렇게 땡겨와서 그 금액을 땡겨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 먼저 보시고 설정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는 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